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하나손해보험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손해보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 기업밸류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제가 이 기업밸류 2차 세미나 영상을 계속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엔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손해보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고,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지금 PBR이 0.19배, 그리고 BPS가 2889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별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자면요.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밸류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죠. 저번 주 5월 2일 2차 세미나를 열면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아니면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밸류 잘 공시를 원래는 이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서 5월로 갑자기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밸류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 2차 세미나 그 라이브를 보면서 제가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다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자면요.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쭉 내려보자면 이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사실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기업밸류 프로그램 그 정책 초창기에 그때 나왔던 자료랑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해설서예요, 해설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달라진 내용들이 크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 세 번째 자료에 들어가서는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실 향후 계획 같은 경우 이미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계획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료들이 사실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결국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들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밸류 정책이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여당과 야당이 결국 합의를 할 것인지 그 부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보험사이다 보니까 이 보험 테마 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컸다라기 보여지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2차 세미나 때도 마찬가지로 2% 그리고 다음 날에도 2%한 총 4% 정도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세미나 내용도 어느 정도 실망이 좀 컸었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다행히도 한 4%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지라인을 딛고 다시금 상승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할 테고, 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한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손해보험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